자, 자, 저희가 이제 JSP 동적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 한번 처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것도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인덱스 JSP 가서, 저기 문서 호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보내볼 거예요. 자, 우리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하자. 자꾸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만드는데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자, 레슨 05. 자, 이번에는 JSP 파라미터의 파람. 자, 파라미터를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음표. 뭐, 이번에는 뭔가 아이디가 있는 것처럼 볼까? 아이디는 A 언더스코어 1234. 뭐, 이런 식의 아이디가 있고. 자, 요거를 받아서 써볼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and, 뭐가 좋을까? 뭐, name은 경민. 이렇게 해보죠. 경민. 자, 여기다가 JSP의 파라미터 전달.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그런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레슨 05 JSP param.jsp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프로젝트 오셔서 자, 한 칸만 줄일까요? 자, 한 칸만 줄이고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줄여서 써놓을게요. 좀 보게 여러분들. 자, 여기 레슨 04 JSP 밑에다가 자, 새로 만들기 JSP 페이지. 자, 요거랑 똑같이 써야 됩니다. 자, 레슨 05 JSP 바람 그죠? 짠. 자, 타이틀은 JSP 문서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 예, 자, 그대로 제목도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를 받을 거예요. 자, 일단 이 페이지가 있을 거니까 누르면 이런 데이터가 오겠죠, 그쵸? 여기다 파라미터를 받아볼 겁니다. 자, 이 친구 누르면 이렇게 올 거고. 자, 지금 파라미터가 보면 상단에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A 언더스코어 1234 and name은 경민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리스판스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 있는 거다? 자, 그냥 여기다 주석 한번 달아볼게요. 자, 주석은 컨트롤 슬러시. 자, 주석이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우리가 HTML 주석은 이렇게 느낌표. 요게 HTML 주석이고, 그 다음에 JSP 주석은 퍼센트. 이렇게 있는 게 JSP 주석. 요게 JSP 주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코드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out.print HTML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컴파일이 돼요. 실제로 이 문서가, 그죠? 이 문서가 이렇게 컴파일 돼서 동작을 합니다. 컴파일 돼서 동작하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작성했던
누구? response set content type. 요게 동작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HTML,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썼던 거 그대로 자,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출력 부분 말고 이 친구한테는 뭐가 붙어 있냐? at 이렇게 붙어 있죠. at. 자, 보면 이 친구한테는 at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at은 뭐다?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at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진짜 파라미터를 받아볼 건데, 자,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으려면 두 get이나 두 포스트 안에서 받아야 되겠죠? 자, 두 get 내부나 두 포스트 안은 이렇게 쓰면 요게 두 get 또는 두 포스트 안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다? 두 get, 자, 또는 두 포스트 함수 안이에요. 선생님, 근데 get인지 포스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두 포스트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두 get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두 get 함수 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get을 호출하기 때문에 포스트가 두 get만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get만. 그래서 포스트로 호출할 수도 있고 get으로도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get만 정의가 되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으면 자, 서블릿으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느냐? 자, 여기 레슨 02 리퀘스트로 와보세요. 레슨 02 리퀘스트. 자, 저기 서블릿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여기 두 포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누구로 호출하냐? 두 get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포스트를 하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get으로 가죠? 포스트가 호출돼서 뭔가 할 일이 없죠. 하지만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는 여전히 포스트한테 호출했던 내역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get 하나만 구현해도 그죠? 포스트가 구현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호출할 거 해도 어차피 get만 호출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이렇게 포스트로 호출하면 get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차피 get만 호출되는. 지금 현재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탭. 자, 보니까 이제 맥도 컨트롤 탭이더라고요. 커맨드 탭이 아니라 컨트롤 탭. 자, 어차피 두 개 함수 내부예요. 자, 다시 여기 와서 자, 우리 두 개 함수의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뭐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자, 이 친구가 우리는 REQ라고 지었는데 REQ 그렇지 않고 리퀘스트라고 정직하게 변수명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HTTP 서블릿 response 서블릿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써져 있냐? response라고 정직하게 써져 있습니다. response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없나? 아, 줄였다. 자, 줄번호 좀 없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두 개 내부니까 누구로 호출할 수 있다? 리퀘스트로 호출할 수 있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뜨죠? 리퀘스트 리스판스. 자,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id. 자, 그러면 무조건 파라미터는 뭐다? 문자열이다. 이거 왜 이러냐? 스트링의 id. 그 다음에
이름을 받았죠? string의 name. request.get 파라미터의 name.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린트 라이터의 아웃이 구현이 돼 있어요. 아웃이 어떻게 response.getWriter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 out.print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빨간 줄이 뜨더라고요. print ln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name. 근데 이제 이 빨간 줄이 뜬다고 해서 컴파일 오류가 뜨진 않고 무조건 실행하면서 컴파일하기 때문에 여기 이 친구는 오류를 정확하게 감지하지는 못해요. 이게 정확한 오류라고 보기는 힘들다. 일단은 되나 볼게요. 오이, 자, 아이디는 나오고, 자, 이름만 안 나오네요. 이름만? 이름 나왔네요. 그쵸?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HTML을 추가해서, 자, HTML 추가해서, 자, 이렇게 추가해서, 자, 요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요 안에 네임만 바꿀게요. 자, 그리고 세로 고치면 짠 나오죠. 자, 조금 더 멋지게 해볼까? ID, 그쵸? ID, name 이렇게 해보죠. 지금 개발 속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건 뭐다? 이 친구가 컴파일이 아니라 스크립트 언어라서 개발 툴이 봤을 때, 너 오류인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실제 오류가 아니라 개발 툴, 인텔리제이가 봤을 때 오류인 것 같아. 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죠. 그쵸? 존재하는 거예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종종 이 친구가 잘 동작하지 않을 때, JSP 개발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좀 형이 좀 그렇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얘를 그냥 전체 선택해서 지워버려요. 저장을 먼저 해. 그러면 이 울티메이트가 한번 초기화해요. 그리고 컨트롤 Z에서 저장하면 종종 오류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누가 개발 툴이 완벽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한다. 왜?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고요. 김지영님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죠? 이름에서 널이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 파라미터를 봐야지. 자, 여기 파라미터. 자, end 썼나 확인하고. 파라미터가 안 뜨니까 그러겠죠, 그쵸? 자, 뒤로 가서. 자, 이 친구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볼게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검사. 검사하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id는 a underscore and name은 경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겨 먹었죠? 세로 고침을, 자, 여기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뜨는지 확인하고, 자, 그걸로 주소를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여기 주소가, 여기 주소에 집착할 필요 없죠. 우린 개발자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경민 1, 2, 3, 4. 여기를 A 말고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우린 개발자잖아. 됐어요? 당연히 여기서 코드를 잘못 작성했으니까 그런 거죠. index.jsp를 index.jsp 코드에서 이 친구를 잘못 작성했거나
요거를 반영을 안 시키고 실행시켰겠죠. 요 A는 아이디는 A1234, 네임은 경민.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친구를 포스트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포스트로. 자, 제가 이제 포스트든 게시든 마찬가지로 둘 다 받는다 그랬죠.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iv. 자, 제목 하나 달까? 자, 제목 h3. 자, 레슨 05 JSP 바람.jsp죠, 그죠? 뭘로 호출해요? 포스트로 호출.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 자, 이건 get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포스트로 호출하려면 꼭 작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로 작성해야 돼요? 그죠? 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액션은 방금 했던 레슨 05. 자, 여기 자동 완성하세요. 괜히 쓰다가 오류 띄우지 말고 JSP 바람 JSP. 자, 메소드는 포스트 하기로 했죠. 자, p 태그 안에 라벨 안에 인풋. 자, 이렇게 쓰고 저는 포 쓰는 거 귀찮으니까 지우고 id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친구 인풋이 아이디를 반환하려면 name을 꼭 써야 되죠. name. 나는 id라는 키로 반환될 거야. 그죠? 다음에 기본값 쓸까요? 기본값. id 테스트. 1, 2, 3. 조금 다르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띄어쓰기가 안 보이시면 제가 이렇게 내용이 안 보이면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자,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결과가 뜨는 거 볼 수 있고, 자, 우리 아이디만 보낼 게 아니라 네임도 보낼 거니까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띄어쓰기가 같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복사해요. 여기 보면 요 끝에 요 보이죠? 공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임을 보내고 싶은 거죠. 네임. 여기도 속성이랑 키가 똑같네. 그냥 속성이랑 키가 똑같고. 자, 경민 코딩. 자, 그 다음에 p태그. 자, 제출하려면 꼭 버튼이 있어야 되죠. 버튼을 잘못 썼네.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출. 그러면 요거 누르면 여기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됐죠? 포스트 방식도 JSP는 get으로 처리해서 받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들었죠? 자, 예시로,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포스트로 호출하면 get으로 호출하고, 우리가 작성된 건 요 계단이라고 했죠. 계단.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자, 이렇게 get 방식으로 한번 호출해봤고,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 둘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레슨 05 JSP 파람에서 파라미터 처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파라미터 처리까지.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오류 있으면 묻고. 네. 요거요? 자, 이 친구도 서블릿이기 때문에 포스트가 헷갈리는 거였죠? 자, 여기에도 두 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두 포스트가. 여기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REQ, RESP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호출하고 있는 친구는 자, A 태그, 링크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눌렀을 때는 이 친구를 호출하고 있고, 그죠? 자, 여기, 그냥 여기로 할게요. 죠? 자, 지금 현재 요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 자, 요게 지금 A 태그, 우리가 다른 말로 링크 또는 앵커 태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링크죠. 그렇죠? 이 친구를 누르면 URL이 바뀌면서 누구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호출하는 거예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한 두 번째 거. 자, 이 친구. 자, 빨간색이 쓰고 싶은데. 붓이 안 보이네. 되나? 됐다. 자, 요 친구, 그쵸? 요 친구를 호출하면 누구를 호출한다? 자, 이게 포스트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요 친구.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누구다? 두 개시고, 두 포스트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두 포스트에서 두 get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두 get을 이렇게 호출할 건데, 여기에 REQ와 RESP를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 이렇게 줄여서 쓸까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코드 따라가 볼게요. 내가 포스트로 호출했는데 실제로는 누구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get으로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호출되는 거죠. 실행은 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죠. 자, 다시. 자, get 방식으로 호출하면 바로 그냥 얘로 호출하는 거고. 그죠? 바로. 그 다음에 포스트로 호출하면 포스트로 갔다가 get으로 가서 get으로 호출하고 있는 거였죠? 마치 뺑글뺑글 돌듯이. 대답이 됐어요? 네. 또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이 JSP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깊이 있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약간 낮은 상태의 코딩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자, 내가 요 태그를 get 정용을 뭐 여기다 get 전용,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포스트 전용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알고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잘 모르겠고 요거 하나만 쓰면 다 처리되는 게 편해요? 편한 걸로 따지면. 그냥 이걸 쓰면 다 처리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JSP라는 것 자체가 편하려고 만들어졌다고.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굳이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렇게 나누면 거기서부터 불편해지니까 그냥 포스트 호출해도 자동으로 get 호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답이 됐어요? 네. JSP를 쓸 거면, 근데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JSP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안 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HTML 렌더링 전용으로만 쓰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쓰면 이게 보안 취약점이 생겨서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배우곤 있지만 앞으로는 안 쓴다. 그죠? 네. 또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고, 맞아? 그리고 좀 약간 얕은 개발을 한 사람들은 동적 리소스가 get이냐 포스트나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처리하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혜진님 뭐가 안 돼요? 제출이 그러면 자 제출이 안 되시는 분은 저 봐요. 자, 여기 오세요. 자, 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 폼 바깥쪽에 버튼이 있거나, 자, 첫 번째. 자, 이 친구 타입이 버튼인 경우. 요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요 친구가 버튼이 아닌 경우. 버튼. 됐어요? 뭐였어요? 그쵸, 폼 바깥에 있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 폼 바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네. 세 번째, 요거 이렇게 쓴 경우죠. 이렇게, 보튼. 이렇게. 보튼, 그죠? 그러면 제출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튼 거의 폼 바깥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은 폼을 제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JSP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HR. 자, 네. 폼 안에 버튼이 있으면 자동으로 서브밋. 그쵸? 이거 우리가 이 친구를 타입은 서브밋 이렇게 안 해도 자, 이 친구는 서브밋 버튼이 되죠. 자, 인풋도 마찬가지겠죠? 인풋도 버튼 인풋 둘 다 인풋 요소하고 타입을 안 썼어. 아, 그러면 얘는 텍스트겠다. 죄송해요. 인풋은 안 되겠네. 여기다가 얘를 서브밋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value 얘는 제출 to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되겠죠. 자, 얘도 제출되고, 자, 얘도 제출되고. 자, 그런데 이제 버튼인 경우는 안 되겠죠. 자, 여기다가 버튼인데, 타입이 버튼인 친구. 얘는 그냥 버튼이에요. 버튼. 자, 안 되죠? 그다음에 폼 전용은 요거 말고,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자, 리셋은 초기 값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초기 값 기억하나 볼까요? 자, 요건데 내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 썼어요. 이렇게 리셋 짠. 초기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셋. 자, 그래서 이렇게 버튼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자, 고생했고, 자, 지금 여기 와서 요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까 이제 무슨 말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스퍼 엔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따로 컴파일을 하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컴파일한 클래스가 여기 안에 있으려나? 여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컴파일된 걸 볼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안 보이더라고요. 좀 아쉽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상한 이름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요거, 그 다음에 출력 요거 이렇게 두 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언 설정하는 거 이렇게 배웠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고 끝을 내볼게요. 선언부라는 거 있습니다. 선언부. 자, 다시 여기 JSP 파람에 오셔서 파람. 자, 우리가 선언부라는 거 작성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친구는 전역이니까 저는 여기 메뉴에 둡니다. 위치는 사실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두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가 뭐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레슨 05 JSP 파람이라는 클래스라고 쳐볼게요. extend HTTP 서블릿을 상속하고 있겠죠. 자, 요런 구조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두 개 또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럼 여기에 전역 부분이 있죠. 전역. 자, 전역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두 개씩 여기 지금 느낌표 없는 거. 여기 느낌표가 전역.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rivate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놓으면 전역에서 쓰는 거겠죠. private final string name 이렇게 우리가 상수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역을 우리가 선언해 놓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역 선언부라고 써 있네요. 선언부. 자, 여기다 지시부. 그래서 요 네 가지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포워드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포워드,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요 두 가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포워드와 리다이렉트. 포워드와 리다이렉트.